선생 50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국선열에 대한 명령을 하겠습니다. 명령.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필요하죠. 잠깐 오시는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영준 선생님은 손년도 할아버지가 아시다시피 아드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금산역 서리타는 김영준 대장생이고 또 미국에 유가족을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그 김영준 선생님 임상훈 총장 전화해보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네. 임상훈 총장 전화 좀. 만 세댁이 그냥 남편을 나라에 바치셨어요. 그래서 임상훈 총장 전화해보세요. 제가 독립운동하러 간다 그랬는데 독립운동하러 가면 죽으러 가니까 4명은 부모님이 바지가랑이를 자꾸 말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서울 잠깐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18살에 떠나셔서 지금 여기 처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여러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폭염이라서 너무너무 조심스러웠는데 또 한국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기도 끝이고 기도 이렇게 좀 안 오고 너무 하늘에서도 감격하시고 또 어머니 또 할아버지 또 오늘의 이 모임을 있게 해준 우리 삼남제약 김승규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하고 어머니는 동경유학 하셨어요. 그래서 김승규 회장님은 제약으로 성공하신 분이고 또 어머니는 등산여중도 분장하셨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희들을 엄격하게 기르셔서 저희 집 가훈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저 우문명 씨가 지금 통화하게 좀 이묘역이에요. 할아버지 예, 거기 써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뭐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오늘의 그 김영준 선생님 일가를 떠받들으신 숨은 공로자는 바로 여기 계신 김영준 세댁 씨 김영보 그 김현성 할머니고요. 내동딸 어머니고 저 김영보 선생님 딸이고 저도 금산에 할아버지 생가에 태어났는데 저도 금산여고를 나오고 또 생명의 고장인 금산의 여성이라는 걸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여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이 있는데 그거를 뒤로 미루시고 교수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모임 할아버지 유지를 받들어서 서울에서 중립화 운동을 하고 계신 이현배 상임 대표님 또 금산 문화원장님이신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신 그 삼남제약 김승규 회장님 아드님이신 김호택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그 다음에 88세 고령인데도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신 그 김동원 목사님 민족통일 원탁회 상임의장이십니다. 그 다음 노태구 교수님은요 동학민족통일 상임대표이시고 국립화운동 현실이십니다. 정말 좋구나. 그 다음에 임상호 소방대 부총장님 지내시나요?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들어오고 계세요.
전 문화원장인 장호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금산 요거를 어머니가 설립하셨고 저도 금산 요고 출신인데요. 예쁜 민장님이 코리아 같은 강노사 대학생 오셨나요? 그다음에 김용중 선생님이 그 아주 시골 소년이 그 금산의 중앙초등학교에서 얘기 좀 하세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세계적인 리더로 키워주신 이은희 중앙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그 기암 선생님 18살 때 청년일 때 시골 청년인데 몽양 선생님이 또 미국에 보내셔서 미국에서 또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나이가 아버지 뻘이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너는 똑똑하니까 나라를 찾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하버드 컬럼비아 뭐 이런 데 다닌 거는 본인이 뭐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과 교류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런 일을 한 안창호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오신 이은배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임상우 서강대 부총장님을 지내셨고 중립 코리아 국제연대를 맡으신 임상우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양 선생님이 김용중 선생님 키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저와 같이 할아버지 일을 하게 해주신 숨은 공로자 이두엽 그 명양 선생님 부의사장님이시고 김영중 선생님 기념사업회 부회장님 이두엽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축가를 불러줄 금산여고 애기들 요거 학생들 강민지와 최여진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태 그 명창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여기 계시죠. 오늘 시원하게 그 나의 손 그 노래를 명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호명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쪽에 교육관 후보 안성문 선생. 네, 나와서 안성문 우리 사무총장님 오랫동안 저도 같이 전도교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학민족 통일의 우리 함산석 사무총장. 동학민족에서 같이 예. 일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저 금산에서요 김석곤 도의원님이 오셨어요. 네, 연락을 드렸는데, 네, 금산에서 그 도의원님 김석훈 의원님, 예. 금산의 사회단체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연합회 회장님 박상원 회장님이 오셨어요. 예, 네. 진행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손녀일 뿐이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아버지는 너가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돼서는 6살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금산에서 유진산 씨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바람에 낙선하셔서 안 하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피아노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 사랑받고 애기 낳고 이게 뭐지? 편안한 서민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가정가라 가라 그랬는데 아니 엄마 나는 세계적인 피아노가 돼서 우리나라 빛낼 거예요. 할아버지 미국 주소 주세요. 그래서 애기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대한민국을 빛낼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한테 그랜드 피아노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할아버지가 그냥 뭐 나한테 산타크로스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줄 몰랐고요. 왜 고향에 못 돌아오신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여러 선생님들이 김영준 선생님이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의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딱 돌아가셨으니까 여러 이 오신 분들이 아드님이 되셔서 잘 이끌어 주시고요. 지금 또 김경민 대표님도 안 하셨네. 여기. 예. 김경민. 어디 가세요? 여기. 이 김경민 이분 여성분인데 코스타리카 대사를 지내셨고요. 티니지아 대사를 지내셨고요. 제가 이게 느끼는 거는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이 정치나 통일은 남자들 정치가들만 하고 희생은 어머니하고 우리나라 세계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하여튼 그 숭실대학교 가서 이제 북한대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운동에 중립화운동에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김용수 선생님의 자손이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그 권태민 대선이 외교관으로 외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김용수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자리로 3년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책을 출판하셨는데 이따가 가실 때 한 번씩 이제 대사님의 사인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예약 보고 하셨어요. 네, 권태민 대사님 오세요. 대사님 잠깐 대사님 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소개받은 권태면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그 많은 그 전문가 그 선생님들 오셨고, 저보다 우리 김용중 선생에 대해서 훨씬 더 학술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많이 아신 그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쓰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연도와 주 선생님의 그 일생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더 이렇게 많이 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김용준 선생님은 189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금산에서 인삼농장을 하는 한 중농 정도 되는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1900년이 되어가면서 한일 합병 이전 시기입니다. 의사들의학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금산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만으로 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15살에 이렇게 혼인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김현성 여사님하고 15살에 혼인하셔서 신혼하시다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셨습니다. 바로 딸을 두지 않으시고 16년에 18살에 이렇게 따님 한 분 두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돌도 채 되시기 전에 뜻하는 바가 있으셔가지고 상해로 망명을 가십니다. 그 망명 당시에는 이렇게 제가 자료에 찾아보고 하니까 일본에 유학 가기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 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TO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더더구나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미국에 잘 보내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인들, 조선인들이 미국이나 유럽 세계를 안다는 것 자체를
많이 꺼렸던 것 같아서 허가도 잘 안 내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일하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상해를 통하는 것밖에 없고, 그 시기에는 당시에 미국 정부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을 좀 배척하던 시기입니다. 일부가 이렇게 노동자들로 이렇게 가고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배척법이 생겨가지고 노동으로도 이제 가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거는 기독교를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다는 명목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해에서 처음으로 모양 여운형 선생님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모양 기념대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모양 선생께서 난징에 금능대학에 3년간 다니시다가 막 상해로 내려오시던 그 시기였습니다. 상해로 오셔가지고 피치 선교사라는 그 미국인 협조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들과의 이렇게 협업하에 이렇게 유망한 우리 한국의 조선의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좀 보내보자 하셔가지고 한 이제 수백 명 정도 학생들을 그 기독 학생 비자 미국에 그걸 받아가지고 가셨던 것 같고, 상해에서 막노동 생활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고생 1년 정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그 일생을 쭉 한번 보게 되면 크게 한 4단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탄생기 상해 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상해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도착해서 1977년입니다. 19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딱 10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제 농업, 농사일, 막노동 이렇게 하고 하시다가 원래 학식이 계셨고 당시에 동포들 이게 우리 한글 한자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또 뵙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선생의 일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신 지도자는 김영주 선생의 모양 여운형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 두 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고 뜻있는 젊은이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 10년 동안에 이 일반 미국 학생들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나이 아주 어린 동생들 같은 미국 학생들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중학교 때는 뭐 ABCD도 몰랐었을 때니까 초기에는 지금도 있지만 미국의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과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중학교 졸업하고 또 LA에서 또 하이스쿨 졸업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계속 막노동하던 시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에 가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1927년 경입니다만 우연하게도 당시에 이제 통과물, 과일, 채소 등에서 여러 한국인 사업가들이 농장도 갖고 계시고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차관을 하셔가지고 그 농장에서부터 LA로 나오는데 LA에서 총과물 채소들을 구매해서 가는 그 소비자들,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시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차관하셔가지고 뭐 중간 도매상이랄까요? 그 유통 회사를 차려가지고 일약 순식간에 엄청나게 이제 그 재산을 쌓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하셔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이제 입학하셔서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약 이제 10년 정도에 걸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미국에 있는 그 코리안들이라는 거는 일부 그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은 1903년에 시작된 그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 농장 계약 근로를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캘리포니아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었고요. 전 미국에 코리안들은 한 5천여 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에는 공부하는 학생 몇 명 빼놓고는 없었고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에 많이 하와이, 캘리포니아 두 지역이 우리 한인 사회의 중심 거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버드 나오시고 더구나 이수만 박사께서는 대학 때부터 시작했지만 서울의 배재학 다니시다가 우리 김 선생님은 중고등학교부터 다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하고 똑같은 영어 능력을 갖추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포 사회 내에서 이제 그 재력가이자 지식인으로 이렇게 쭉 알려지게 됐고, 그 시기는 선생님도 잘 아십니다만 3.1운동 이후에 그 거족적인 이제 운동들이 벌어지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전망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다 독립을 향한 열기가 한 10여 년간 이렇게 죽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 세계적인 기류가 일본이 저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독립의 가능성이 좀 열리겠구나 하는 기대 하에서 미국 동포 사회에서도 동포들의 그 단합 움직임 이게 이제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시기가 우리 김영중 선생께서 이제 많이 기여하기 시작한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미국 내에는 그 이 박사님을 위한 그 동지회라는 것이 하와이 쪽에 이렇게 있었고, 우리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제 그 국민회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김영중 선생님께서는 우리 같은 그 한인 사회 내에서 그 한인 단체의 간부 활동을 쭉 약 10여 년 정도 하시는데 특히 지식인이고 동포들 중에는 이제 가장 그 네이티브와 같은 영어 능력이 되다 보니까 선전부장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선전이라는 문구가 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대외 홍보 그렇게 한 조선을 알리는 그런 것이 주 업무였죠. 그래서 우리 그 신한민보라는 동포 언론에 영문판 주필을 하시면서 하여튼 영어를 해야 되는 현지인들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그 활동들을 쭉 한 10여 년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일전쟁 이후에 42년도에 진주만 공격 이후에 미국이 본격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국 유명한 방송이 딱 그때 시작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쟁하는 이유 등등을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우리 김영중 선생님께서 당시에 그 일제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와 민족으로서 이거 조선을 알려야 된다. 당시 미국의 조선이라는 게 어디 붙었는지도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1943년입니다. 카이로 회담 열리는 그 시기였죠. 거기서 이게 자관을 하셔가지고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이제 월간 이렇게 신문을 만드시게 됩니다. 가끔 때때로 월에 2번 발행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그 월간 신문은 영어로 영자로 된 신문이고 그 4페이지 분량의 이렇게 신문들인데 그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우리 김영중 선생보다 이전에 옛날에 우리 서재필 박사께서 그 독립신문을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영어판으로 만들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서재필도 마찬가지고 당대에 요즘에 우리 한국 분들보다
가장 더 훌륭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아시다시피 독립신문은 한 2년 정도 계속됐고 나중에 서재필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코리아 리뷰라는 그런 그 유사한 한국의 그 홍보물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것도 2, 3년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준 선생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는 43년부터 그 61년도까지 18년 동안을 그 주변에 후원하시는 분 플러스 저희 개인 재력으로 18년간 자비로 이렇게 언론을 출판하셔서 조선을 그리고 그 후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이제 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그 해방된 이제 조국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 냉전 시작과 함께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형국으로 치닫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일단 조선에 들어와서 뭔가 조금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1947년도에 6월에 딱 한 달 정도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저 모양 선생과는 상해에서부터 다 이제 지도를 받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 선생의 외교 보좌관이랄까요? 그 대외관계 비서관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하시다가 아시다시피 모양 선생께서 피살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주변 인물들이 위험에 처해지고 이러면서 또 한 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그 망명길을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75년도에 만 7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정도간을 줄기차게 끊임없이 조금 더 부드럽게는 지속적인 이제 우리 중립 우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중립으로 가는 길이 국제정치적 식견에서 볼 때는 그 방안이다는 통찰과 해안하에 다른 분들보다도 이분의 그 큰 기여 두 가지를 저는 꼽는데요. 이 중립화를 위해서 30년간 줄기차게 노력하신 1, 2년간 짧게 노력하신 분들 그동안 많습니다. 김규식 선생 북에 붙들려 가서 중립 주장했고요. 안정웅 선생 붙들려 가서 중립 주장했습니다. 김일성하고 그 후에 조봉암 선생께서 중립 주장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우리 그 북미일보 조용수 사장님 언론에서 중립 평화통일 이 얘기에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서 공부하시던 김삼규 학자님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잠깐 중립 얘기를 했는데 한 30년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되지는 않았지만 30년간 꾸준히 노력하신 그 부분이 하나. 두 번째는 코리아를 전 세계가 전혀 모르던 시기에 18년을 하루같이 계속 자비를 들여서 영어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신 이 두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기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는 작가도 아닌데 이 두 부분이 우리 한국 외교관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대사관이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외교와 직결되는 분이다 그런 그 차원과 의미에서 책을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냥 앉아주세요. 저기 앉아주세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니 잠깐 앉아주세요. 아니 짧게 하세요 빨리. 난 뉴욕이잖아요.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천만 다행이고 하늘에서 지켜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여성 세 분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헌화하신다는 뜻에서 여기 목걸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식하게 동양 선생님 저기 할아버지를 이걸로 씌워주 영영 선생님의 할아버지 수고를 10년을 보낸 것처럼 동양기념사업에서 이쪽 부회장님하고 정숙환 이사님이 오셔서 할아버지한테
어떤 게 먹거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이분은 인터넷을 보고 그 김용준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고 46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도 이렇게 하셨고요. 어저께 이걸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파파로즈 글로리아 존이라고요.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승리의 뭐지 올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회를 봤었는데 사회가 없어서 화끈하겠는데. 자기가 한다고 저렇게. 여성들. 이모의 글로리아 성인 영광입니다. 저도 너돈명이라 되는데 저는 한 분의 한 줄만 읽고 가야지. 너무 작은 거구나. 아니가 다 뺀대. 그래서 우리 아까 정 선생님 그래서 조국을 다른 말로 모국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나라를 남성들이 정치가들이 하는 것 같아도 여성이 하고 어머니들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사회가 없으니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인이 한다고 그래. 도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라도 가서 더 얘기해야겠다. 제가 그러면 저기 어쩌셨어?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 돼요. 교수님 나와서. 네. 아유, 아니 여기 진행을 정식적으로 하세요. 정말 이게 정식으로 아유, 무슨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자꾸. 여기가 먼저. 교수님 양보하시나요? 연배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대표님 나와서 왜 순서대로 순서지 원래 있던 대로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지. 얼른 왔다 갔다 형님부터 좀. 먼저. 석 썼다가 한 장으로 줄여놨는데 3분의 1장. 아니 또 다 뺀다고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왜 하라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말씀하셔서 뭐고 김용중 선생님이나 김상규 선생님이나 이 한국의 중립화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민족의 영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2020년 6월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한국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딱 한 서너 가지입니다. 첫째로 남북 상호 간의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두 번째로 남북 간의 국가 연합을 결성한다. 세 번째로 남북 간의 각자 독립국으로서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실현한다. 네 번째가 국립적으로 통일한다. 이러한 목표로 저희들을 운동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김용중 선생님의 뜻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범인 군수입니다. 예, 오늘 우리 금산이 낳은 그 자랑스러운 애국지사죠. 귀한 김용중 선생님 서거 50주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수도의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애국지사 귀한 김용중 선생 기념사업회 우리 김우성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금산 쪽에서도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해주시는 여러 인사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용중 선생님 일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갔다가 여운형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셨고 거기서 바로 옆에 모셔져 있는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서 먼저 학문을 열심히 연마해서 실력을 쌓은 후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하는 이러한 권유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남가드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과체류 유통사업, 그 다음에 또 과일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백만장자가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고향 금산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송금하시면서 돌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주 지역의 가장 큰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민족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승만 후에 대통령이 이제 애교위원장에서 해임이 되고 그 자리에 김영중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정말 그 아주 희박한 지식 그리고 또 탁월한 해안 그리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독립의 당위성을 잘 알리고 많은 반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신문을 만들고 또 방송을 하면서 또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우리 독립운동에 많이 기여를 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방송을 심야에 금산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시다가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중립국으로서 통일된 정부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승만, 박정희의 그 장기 집권에 대한 그 비판을 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 그리고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훌륭한 분이신데 정말 너무나 아쉽게도 1975년도에 그 기대했던 꿈을 보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가슴에 안고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남기셨던 유언이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휴전선에 뿌려 다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김영중 선생을 잊고 있었습니다. 75년도에 서거하셨는데 25년이 지난 2000년도에야 정부가 건국군장 애국장을 추서를 했고 유해는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성희 이사장님하고 어머니 김영보 교장 선생님이 유언에 따라서 그 선생님의 뼈가루 일부는 휴전선에 뿌리고 일부는 이곳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안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공식 행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13일 날 여기 꽃 화원을 보내셨는데 김지철 교육감님이 충남에 있는 학교 중에 독립운동자를 배출한 학교를 찾아서 그 독립유공자의 현판을 다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첫 번째 김영중 선생을 기리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는 김영중 선생님의 고향 금산 군정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김영중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뜻을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그 많은 발전적인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김영중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빛을 발하면서 또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금산군이 군정 구호처럼 세계로 미래로 활짝 나래를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기념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은 어머니 김영보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올해 광복 80주년이고 할아버지 서거 50주년에 교수님 재임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무거운 짐을 교수님 등산에 계신 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금산 문화원장님, 감정원 문화원장님께서 또 화가하시고 교육자시라서 그냥 김용준 쌤 명예회장님 사양하셨는데 국부 부탁해서 맡아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애국지사 김용중 선생님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애국지사 김용중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께서는 1898년 금산에서 태어나셔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과 사업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머나먼 타국에서도 조국을 잊지 않으시고 언론을 창간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알리며 헌신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선생은 분단과 조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 독립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뼛가루를 38선에 뿌려달라. 이 유언에는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화합을 향한 선생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 뜻이 생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주와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과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산문화원은 앞으로도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중 선생님, 이제는 고통과 시련을 넘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가고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삼가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금산에 어머니 때부터 그 상남제약 김순기 회장님하고 어머님하고 많이 이렇게 친하셨고 또 김순기 회장님이 할아버지 존경하셨고 그래서 그 아드님인 상남제약 김호태 회장님께서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김용준 기념사 앞에 상임 부문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호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날씨 더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금산의 옛날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 1세대, 개화기 1세대 유학파로 송철 박사님과 김용중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2세대로 이명신 또 유진산 두 어른이 계셨는데 송철 박사님과 김용중 박사님은 미국 유학을 가셨고 유진산 선생님은 일본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저희 부친과 그 김용중 선생님의 따님이신 김영보 선생님이 일본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송철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송전무 회장님과 또 김영보 선생님 또
그리고 송철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송전무 박사님 세 분이 해외 유학파 인텔리로 지역의 어른으로 아주 굉장히 각별한 사이셨습니다.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영보 선생님이 금산여중을 창설하시고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시고 그리고 금산여중고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평생을 사셨는데 저희 회사가 금산여중이 좁아서 외곽으로 이전을 할 때 그 공매를 했는데 그걸 저희 아버님이 구입하셔가지고 그 회사를 창립하셔서 지금도 시내에서 기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아버님에게서 김용중 박사의 공적이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이분의 업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걸 좀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릴 때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희 사장님이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업적을 좀 다시 한번 재조명받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길래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좀 소원했다가 이번에 서거 50주기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우연히 제가 대전 KBS 방송국에 회의를 갔더니 우리 국가 창립 80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해방 80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한 분 있다 그랬더니 담당 기자를 배정해서 며칠 전에 그 9시 뉴스에 잠깐이지만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희망하기로는 8.15를 즈음해가지고 아마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금산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다른 데서는 모를 것이고 그렇지만 이분의 업적이 다시 재조명되어서 이분 개인의 그 업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일이고 또 우리 금산의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서 우리 제일 큰 일을 하실 분이 재정경제 박범인 군수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강정원 문화원장님도 이 금산 지역에서 이분들을 공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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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김진택 영창님께서 노래 준비하셨는데요. 다음에 미루고 저기 88세 인도원 목사님이 먼 데서 오셨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민족통일 원탁의 상인 의장이십니다. 저는 민족평화 원탁교 상임의장 김동원 목사입니다. 지난 8월 29일 경술 국치일에 4.19 혁명 국가유공자 미국 루즈벨트 대학을 나온 배철웅 씨와 저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만국의 한이 가슴에 스미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당시 우리는 산을 보아도 눈물이요, 빼앗긴 들을 봐도 눈물이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약관 20대의 전우기에 귀함 김용중 선생은 만국의 한을 품고 도미하여 1939년에 이게 대한인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거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를 전혀 모르는 시대에 그는 영문란, 신한일보의 영문란을 주관하시면서 영어로 잡지를 발간하시고 각계각층의 코리아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청춘의 젊은 낭만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투신했던 귀한 김용중 선생이야말로 우리 8천만 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아직도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조국이 분단된 현실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정치인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통일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몸이 불편하지만은 고인의 훌륭한 정신에 감동되어 제가 여기까지 오늘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다같이 마음에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고 귀함 선생에게 제 개인적인 숙모와 추모의 마음을 간절히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는데 더워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임시택 영창님 창은 생략하고 금산여고 그 박민지하고 최여진이 노래를 고향의 봄을 부르겠습니다.